2024년 1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드디어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상한 자들이 하나라도 제거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야당이 또 발의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익혔나요? 윤 대통령이 한 거는 계엄입니다. 근데 계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엄도 못했는데 불법적인 내란을 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수권으로, 이러한 대한민국 군대로 북한이 도발하면 전쟁이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계엄도 못하는데 내란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현실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우리 군대는 전쟁도 못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트로이 목마, 배신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탄핵가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경찰이나 검찰 권력에 예민하죠. 사법기관이니까 무조건 수사를 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소 고발만 있고 정치적으로 추가 기울면 그냥 덤벼들어서 물어뜯어요. 이번에 12.3 사태가 내란인가요? 내란보다 쉬운 게 계엄이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한 계엄도 실패를 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몰고 있어. 누가? 검찰하고 경찰. 근데 경찰이 더 빨라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그 다음에 사실상 경찰의 실질적인 파워맨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특수본이 하는 거지만 국수본도 큰 틀에서는 경찰청에 있는데 자기 조직의 우두머리를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 계엄 문제를 주로 논의한 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었다. 그건 거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비상계엄을 검토한다는 뉘앙스는 풍겼지만 그 자체를 논의한 거는 김용현 장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장관하고, 그래서 김 장관이 이제 중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계엄군 출동을 지시하게 되죠. 거의 그때쯤에 경찰도 동원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이 당일날, 12월 3일 당일날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불렀죠. 대기하라는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갔더니 계엄 선포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이 있는 여론조사꽃 등 10곳을 경찰이 장악해야 된다라는 문서를 줬다는 겁니다. 요거는 계엄하기 직전에 한 것이었으니까 이거를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되는지 참, 이거 계엄의 행동으로 한 건데 이걸 내란으로 보는 경찰이 참 웃겨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중심을 객관적으로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행안부에서 굉장히 질의를 받고 있으면서 계엄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노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을 정확히 밝히면서 해석도 정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한 총리는 12월 3일 국무회의의 형태의 심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계엄 안건을 다루는 국무회의라면은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건의가 있어야 되고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죠. 네. 이런 내용은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야권의 탄핵 소추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는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법에는 계엄사령관은 장성구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계엄법에. 근데 이 계엄사령관 임명을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한 사실이 없죠. 그냥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열어서 국방부 장관이 거의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국회에 이를 통과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엄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계엄이 아니지 이게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야권은 그래서 계엄법을 어겼으니 내란이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행위, 국가에서 하는 행위는 되게 문서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참석자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 아까 이제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계엄을 선포하면 어디를 점령해달라는 A4 용지를 대통령한테 받았다라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는 그들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국무위원도 보지 못했고.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한 거는 계엄이 분명해요. 계엄이 분명한데 이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느냐,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느냐,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표결이 이루어졌냐, 표결도 없었죠. 이런 안건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심의가 있어야 했는데 심의도 없었고, 그냥 국무위원들이 그 정도 수가 오니까 그냥 대통령이 왔다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보게 되면 대통령을 실제로 면담한 11명인가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서 그렇지, 차니까 대통령이 잠깐 왔다가 그냥 갔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주 엉성한 계엄이었고, 내란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민노총 등 좌파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서 이제 대통령 하야하라, 탄핵하라, 성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계엄을 했는데 너무 엉성하게 했다. 이제 하나의 말이 안 되는 거는 겁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엉성하게 적은 부대만 동원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겁을 주려면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완전히 겁 죽여 한 다음에 풀어줘야 겁을 먹지.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을 약올리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안 맞는 말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직무집행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의견이 만나는데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시 탄핵으로 했는데, 참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참 씁쓸해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은 서로 은원이 엮이는데, 야, 이거 참 배신이 심하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큰 정치인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진짜 간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 대표를 따라서 한 7명의 의원이 탄핵 쪽으로 돌아선 거는 사실이죠. 한 표만 더 있으면은 탄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지만 탄핵 투표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자꾸 국회에서 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권성동 씨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가 72표를 얻었어요. 72는 국힘당 의원 중에 정확하게 3분의 2입니다. 국힘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권성동, 즉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권성동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당론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이 세력을 갖고 한동훈 씨가 국힘당을 흔드는데 이게 이제 웩도덕이 되죠. 왜냐하면 8명 이상만 야권과 붙으면 윤 대통령 탄핵되니까. 그래서 참 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세력, 그 다음에 2등 세력,
그리고 3등 세력이 있을 때 이 3등 세력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어요. 3등 세력이 주로 택하는 건 2등에 붙습니다. 2등에 붙어갖고 1등하고 51대 49, 5대5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크거든. 근데 이 친구가 1위랑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1위는 뭐 7대3으로 2위를 이기니까 1위가 2위를 먹은 다음에 3위도 흡수해버립니다. 이거는 국제정치학에서 하지 말라라는 동맹 이론 중에 대표적인데, 지금 190석 가까이 있는 전체 야권이 있고, 그게 1위죠. 108석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 한동훈계 빼면은 한 100석 조금 안 되게 친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0석 정도의 3등으로 한동훈계가 있는데, 한동훈계가 이재명계랑 붙는 거야. 그러면 이기지만은 결국은 2위도 먹히고 3위도 먹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리석은 짓인데, 차라리 2위랑 붙어갖고 한 다음에 2위한테 자기 몫을 더 요구하게 되면 파이가 커지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동훈의 선택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야 되니까 헌재가 지금 당장 열리기 어려운 구조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늦어지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내에 선거를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야당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늦출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야당이 지금 탄핵안을 굉장히 강하게 또 2차 발의를 했는데, 제 겁니다. 탄핵 소추를 하는 게, 당장 하는 게 좋은지, 좀 늦추는 게 좋은지. 어쨌든 정치 게임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동훈은 어마어마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동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발표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 해킹됐기 때문에 자기는 뭐 계엄을 해서 조사하려고 했다.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 법원하고 선관위가 해킹당한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국정원서 발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밝혀냈는데 안 했습니다. 법원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니까 지금 선관위가 빨끈하고 있어요. 선관위하고 윤 대통령이 맞선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서 책임자를 지냈던 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중국의 뭐 실력자를 만나서 그냥 한국을 뒤엎자는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걸 몰래 촬영했어요. 그걸 법원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니까 법원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몰래 촬영한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촬영한 거는 사전에 이제 그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나라 법원이 굉장히 빨개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믿고 온갖 좌파들이 날뛰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중국 속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의 전체, 지금 중국이 대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정치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 끼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빨끈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선관위가 북한이 해킹당했다는 문제, 중국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담화로 밝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도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총력을 다해서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도 죽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섰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섰는데, 사실은 이러한 태도를 집권하자마자 하면서 초기에 문재인을 잡아 넣었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끌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합시다. 이제 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윤석열 정권이 잘 못했지만 이게 무너지면 보수 애국 세력이 다 무너지니까 총력을 기울여 싸워야 됩니다.
탄핵안이 처리되는 주말에 좌파들이 여의도에 모일 텐데, 또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시위대가 모일 겁니다. 총력을 나와서 진짜 내전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은 계엄도 못하는데 내란을 했다고 몰아붙여요. 이런 군대 갖고는 전쟁을 못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죠. 한동훈은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위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서 역전하는 게 능력인데, 사실은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일단은 새를 모으고 힘이 있어야 돼요. 워낙 모이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등, 2등, 3등이 있는 상태에서 3등이 1등하고 붙으면 1등이 천하를 먹게 됩니다. 이 3등이 2등하고 붙어서 세력 균형을 잡은 다음에 도모하다 보면 2등이 먹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히틀러는 1등이 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3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배했는데, 그런 정치적 역량을 권성동 씨가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서, 지금은 뭐 대통령이 지시해도 움직이지 않겠죠. 경찰이나 검찰은 뭐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잡아넣으려고 좀 현안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보수 애국 인사들이 거리에 나와서 싸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한동훈의 배신을 비판하면서 우리 군이 진짜 계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